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함께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이고요. 컨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이라는 그 책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4장입니다. 히스테리 인격장애와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인격장애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히스테리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건 이 연극성 인격장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지만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과 갈등을 빚는 어떤 여자 상대를 만들어낼 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을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지만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묘사하는 게 아주 재밌거든요. 자, 히스테리나 연극성이나 조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인격 장애를 볼 때 히스테리는 조금 오이디푸스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고요. 연극성 인격 장애는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 대상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언어기에 문제가 생겨서 병리가 만들어진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치료하기도 더 힘들고 증상들도 조금 더 많이 고약합니다. 자, 그 두 사람들, 두 인격 부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테리 인격입니다. 자, 이게 또 히스테리 인격은 또 여성과 남성의 특징이 조금씩 틀립니다. 남자들도 히스테리 있습니다. 자, 그 여성과 남성의 특징이 조금 틀리다는 거 아시고요. 먼저 여성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는 약간 불안정은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고요. 참 따뜻하고 지속적인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동 통제도 가능하고요. 인지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정동 표현을 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제라든지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극성이나 경계성 인격 가진 사람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상태, 성적이거나 경쟁적인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만 이 사람들은 정서가 아주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정서가 취약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나하고 어떤 경쟁적인 갈등 상황을 보이는 사람하고만 있을 때만 취약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대상한테, 애인한테, 남편한테는 이 여자들이, 이 똑똑하고 영리한 여자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이 여자들이 굉장히 유아적이고 유치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사회적인 관계에서는요,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는 굉장히 성숙합니다. 직업적인 성취와 능력도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 여자도 굉장히 성적인 반응을 억제하죠.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이디푸스에 문제가 생긴 여자들이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특징이 뭡니까? 성적인 금지가 들어오지요. 거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금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여자들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갈등을 잘 못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지, 어떤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가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금지에 따른 죄책감의 영향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이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남자하고 성관계를 맺을 때 이 여자들은 그냥 방어하기 위해서 퇴행적이고 유아적인 행동을 하고요. 불감증을 앓고 있기도 쉽습니다. 성적으로는 유혹적인 행동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성적으로 취약합니다. 내면에 깃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여자들은 굉장히 삼각관계들을 많이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펼쳐냅니다. 갈등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내어놓거든요. 남성을 얻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 모두와 이 여자들은 경쟁하고요. 경쟁적입니다. 또 남성과의 경쟁에서 또 남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페니스 선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능하고 똑똑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학적인 그런 것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밑에서 좀 복종하는 그런 것들, 병리적이가 깊으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자들요. 자, 이 남성 히스테리 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정서를 극화하고 정동적으로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막 정서적 폭발이나 경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유아틱하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충동적이고 유아적인 행동을 보이는데요. 자, 일상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잘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연극성 인격하고 틀린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일상적인 사회적인 활동은 잘해요. 대상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좀 더 유아적이고 분노 폭발하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짓되고요. 지나치게 남성성을 과시해요. 막 울퉁불퉁하고 근육 키우고 있잖아요. 막 자기의 남성성을 그냥 막 드러내면서 거칠게 표현을 하지만 내면은 유아틱합니다. 애기 같습니다. 아주 그냥 모습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남성적인 것 같지만 공작 깃털 확 화려하게 펼쳐내는 것처럼 멋있는 남성 같고 우락부락하고 막 근육도 근육질의 남자지만 심리 자체는 굉장히 유아틱하고 여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연극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여성 그러니까 공작 깃털처럼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낸다는 얘기죠. 근데 속 내면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성보다 우월하라는 거를 자기가 남성이라는 거를 막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린애처럼 토라집니다. 유아틱한 면을 보이는 거지요. 자, 남성적인 복장과 나는 남자다 이러면서 그냥 그런 걸 강조하지만요. 내면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유아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자, 유혹적이고 여성적이고 나약하고 유아성적인 행동을 미묘하게 드러내는 특징. 겉모습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은 굉장히 남성적인데 안에 속을 들어보면 이 히스테리 환자들은 남성 히스테리 환자들은 유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성들과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성적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니까 성적으로 무능한 면이 보이지요. 겉하고 속하고 틀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진짜 병리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 연극성 인격이죠. 자, 이 사람들 이제 여자들 한번 볼까요? 여성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변덕스러워요. 어디다 맞출 줄을 몰라요. 근데 타인에게 크게 의존하지만 히스테리 인격처럼 상호적인 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만 드러낼 뿐이에요. 관종.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 관종. 자기만 연극적으로 드러내고 화려하게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찬양받고 싶어서 드러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를 못합니다. 대상관계 능력이 결여되어 있죠. 히스테리하고 가장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이고요. 자, 그렇지만 자기애하고도 구별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인격인 사람들도 과시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걸로 끝쳐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타인하고 관계 맺는데 전혀 관심을 안 끊고 자기애적인 인격은 좀 더 차갑지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혀 관계 맺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경계선 인격은 조금 의존적인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미성숙한 채로 남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미성숙하지만. 그 히스테리는 굉장히 성숙하게 상호 관계를 잘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하지만 그래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 사람들을 정동을 연기하듯이 과장되게 극화하지요. 연기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정동에 대해서 내적인 감정에 대해서 아주 비상적입니다. 감정을 극화하고 막 이렇게 드러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뭔가를 경험해내지는 못합니다. 아주 피상적인 인격, 가볍지요. 그런 걸로 맺고요. 정서적으로 변동스럽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며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상적이며 차별화된 대상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한테는 좀 더 내가 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고 또 내 주변 가까운 사람하고 또 다른 관계, 차별화된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의존적이지요. 자, 이들은 그러니까 대상관계가 이 사람들은 아주 미숙하고 이 대상관계를 잘 못 맺으니까 인간관계가 계속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정동 자체도 자기의 정서 자체도 피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어렵겠지요. 자, 모든 대상관계에서 유아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스테리하고 구별되는 점이죠. 히스테리는 차별적인 대상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결혼 배우자나 이 사람들은 성적 파트너를 선택할 때 매우 부적절한 대상을 고릅니다. 아주 실패하기가 쉬워요. 성관계가 문란하고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고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자살로 막 자살한다고 위협하기도 하고요. 거짓말합니다. 자주 거짓말하고요. 반사회적인 행동하고요. 공상적인 허언. 그러니까 막 거짓되게 막 공상적인 허언, 거짓말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피학적인 성향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관계가 잘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쉽게 단절이 되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맺기가 힘드니까 참 이 사람들 살아가는데 힘들겠지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치료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남성 연극성 성격 장애도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보이고요. 이건 여성 연극성 장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 혼란을 보이고요. 대상관계 장애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요. 성적으로도 문란합니다. 종종 양성애자로도 드러나고요. 다중적인 형태의 성도착 행동도 보이고요. 반사적인 경향도 보입니다.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도 남자들도 굉장히 미성숙하고요. 정서가 막 극화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피상적인 정동 가지고 있고요. 충동적이라고. 조금 여자하고 조금 비슷하지요. 자, 히스테리 인격이나 연극성 인격이나 이렇게 임상에 들어왔을 때 그 예우를 보면요 조금 틀립니다. 히스테리는 예우가 아주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성 히스테리 인격의 경우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면서요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기능이 개선이 되어집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교육적인 능력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들은 좋은 자아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직업에서 타인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또 이 사람들은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성적 억제라든지 갈등이 조금 나아지죠. 나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심리 내적으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잘 적응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 힘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병리를 보일 때 조금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은 그 곧잘곧잘 치료되면서 자기 삶 속으로 잘 복귀되고 자기의 삶을 잘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신분석도 처음은 이 히스테리를 분석하면서 정신분석이 발달되어져 나왔지요. 굉장히 정신분석 상담에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연극성 인격장애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년이나 노년으로 가도 이 사람들은 성격이 좀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 삶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치료가 안 되면 더 나빠지겠지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도 치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연극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개인적인 거나 직업적인 거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요. 친밀한 관계가 자주 깨어집니다. 그래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고요. 일상적인 사회적 학습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이 되어야지 좀 더 나은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맨날 어린애 수준에 멈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요. 누가 이 사람들 변덕을 맞춰주겠습니까? 성인이 되었으면 성인답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덕 부리고 피상적이고 자기 과시만 할 줄 알게 되고 유아틱하게 되고 이러면 충동 조절 못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 잘 안 되지요. 성인은 성인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서 삶이 아주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감 혼란은 더 오게 되고 외롭고 자기 자신의 불행감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병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히스테리 인격 장애에 대한 정신분석 치료는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연극성 인격 장애는 정신분석 심리 치료를 통해서 최근에는 예후가 아주 괜찮아졌지만 아주 심각하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밀접한 치료를 밀집된 그런 치료를 받아야지만 좀 치료가 잘 될 수 있다고 반드시 상담의 현장에 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잘 안 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누군가에 의존하는 거 굉장히 좀 불편해 하거든요. 이런 연극성 성격 장애자들은 치료가 그래도 잘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